안녕하세요 여러분, 혜민입니다. 오늘 그 심리치유반에서는 미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. 요거가 관련돼서 제 책에도 이제 쓴 대목이 있는데요. 이 대목을 읽고 좀 깊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. 243쪽에 보면은 누구를 미워하면 내가 가장 힘들어요. 그 미움을 극복하는 길은 그 대상을 향해 그가 행복해지기를 하고 속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. 그런 마음이 전혀 올라오지 않더라도 축복의 말을 그냥 해보세요. 내 마음속 미움이 그 말이 전해주는 축복 에너지로 점점 녹아요. 그 사람이 행복했다면 나에게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라고 제가 썼어요. 근데 사실 이렇게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저도 예외가 아닌데요. 어렸을 때 지금도 기억나는 제가 미워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동네에 같이 이렇게 놀던 형이 하나 있었어요. 근데 그분이 이제 놀 때는 참 재밌게 잘 놀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를 약간 좀 왕따 비슷하게 막 힘들게 하는 거예요. 막 힘들게 하고 안 놀아주고 막 다른 애들한테 막 괴롭히라고 그러고,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형이 너무너무 미워지더라고요. 그래서 어린 마음에 그 형을 어떻게 복수한다고 해가지고 되게 소심하게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빨간색 그 볼펜으로 이렇게 그 형 이름을 막 적으면은 나빠진다고, 막 그 형이 안 좋아질 거라고 막 그런 얘기 속설이 있었잖아요 어렸을 때. 그래서 저도 그 어린 마음에 막 그 형 이름을 막 여러 번 빨간색으로 막 그리고 혹시 여러분 이것도 아세요? 이렇게 이게 볼펜을 이렇게 쥐고 나서 그 사람 이렇게 분신사바 막 이렇게 돌렸던 거 기억나세요? 예, 저도 막 제 스스로 아니면 누구랑 같이 막 그런 것도 하고 막 이러면서 그 형을 좀 간접적으로 힘들게 하려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그 형을 이제 미워하는 마음을 내서 그 형이 좀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제가 노력을 이렇게 기울였는데도 불구하고 참 희한하게도 그 형은 너무 편하게 잘 사는 거예요. 아무런 문제가 없고 더 잘 나가.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상황을 보면서 이게 미워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나빠지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나만 힘들구나. 그 사람 생각을 자꾸 일으키면서 그 생각과 더불어서 일어나는 되게 무거운 힘든 감정들이 있잖아요. 그 미움의 감정들. 그런 미움의 감정의 피해자가 돼버리더라고 내가요. 그래서 이것은 누굴 미워한다라는 것은 내가 가장 큰 피해자구나, 내가 가장 힘드는 거구나, 그것을 그 당시에 제가 깨달았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제가 이제 청년기에 들었을 때는 이런 경험도 했어요. 뭐냐면 제가 정말로 그때 당시에 어떤 그 전문가의 어떤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 일을 좀 잘 수소문해서 어떤 분을 찾아서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. 물론 그분이 돈을 요구하셔서 얼마 이렇게 돈을 또 큰 돈을 드렸어요. 제 입장에서는 제가 되게 어리고 가난했기 때문에 이제 큰 돈이라고 생각하고 드렸는데 이제 언제까지 일을 해주겠다라고 저하고 약속을 하면서 그 돈을 이제 받으셨거든요. 근데 시간이 지나서 그 시점이 되니까 일이 당연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연락을 드렸는데 전화를 드려도 안 받는 거예요, 그분이. 계속 전화를 피하고 그래가지고 너무 답답해가지고 한 며칠 지나서 아예 그분이 있는 그 사무실로 이렇게 찾아갔어요. 찾아갔는데 이제 없더라고요, 사무실에. 그래가지고 한참을 또 기다렸어요. 그래가지고 기다려가지고 그분이 오는 거 봐가지고 그 얘기를 했더니 막 이런저런 막 핑계를 계속 대는 거예요. 그러면서 제가 나이가 어려서 잘 모른다는 둥 이상한 이런 얘기를 하고,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너무 막 화가 나더라고요. 왜냐면은 해주기로 약속도 하고 돈도 받고 다 저는 그 사람을 믿었는데 그 신이가 이렇게 막 배신당한 느낌 이래서 정말로 그때 당시에 그 미워하는 마음을 되게 이렇게 크게 냈던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이렇게
이제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슴에 담고 있으니까 그 사람을 나도 모르게 이제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. 생각을 하면 할수록 똑같이 제가 힘들어지더라고요. 예, 그냥 살다가 마음이 편안하다가도 그 사람 생각만 하면 그 평온함이 깨져버려요. 예, 그래서 그 내 마음의 평온을 깨뜨리는 데는 그 미움만큼 정말 강력한 그러한 것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. 그렇다면 이렇게 내가 자꾸 미움을 일으켜서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을 안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든다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어떻게 하냐면 제가 그 방법이 있어요. 뭐냐면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그냥 속으로 그게 되뇌어 보는 거예요.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전혀 우리 마음은 안 올라올 거예요. 그 사람 나를 그 힘들게 하는 그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을 왜 원하겠어요? 하지만 이것은 그 내 마음이 편하자고 하는 거예요. 저 사람이 잘 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좀 내 마음 안에 있는 평온함을 내가 잃지 않기 위해서 저 사람을 축복하는 얘기를 속으로 한번 일으키는 거예요. 당연히 축복의 마음이 안 일어납니다. 그게 정상이에요. 어떻게 보면. 그렇지만은 그런 상태로 계속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내가 계속 그 사람 얼굴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내가 내 스스로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잖아요. 그래서 이러한 그 연결고리를 끊어버리는 방법은 뭐냐면 그 사람을에게 떠올리면서 이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 그 사람이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당신이 행복해지시기를, 당신이 행복해지시기를. 왜냐하면 상당히 많은 경우는 그 사람 자체가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면 그 사람이 살아온 과정이 되게 불행했기 때문에 지금 나한테 그럴 수 있어요. 지금 현재 상황이 안 좋거나 아니면 살아온 과정이 어떠한 상처라든가 자기만의 갖고 있는 어떠한 남들은 잘 모르는 그러한 그 콤플렉스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우리한테 되게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. 행복했으면 당연히 우리한테 잘해줬겠죠. 그래서 그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이렇게 그 염원을 하는 거예요. 이게 그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꼬마 아이들한테 엄마가 이 그 말을 잘 몰라도 이렇게 시키잖아요. 예를 들어서 너 그 선생님한테 감사하다고 인사해 이렇게 하면은 애는 그게 감사하다는 느낌이 뭔지 모르지만 선생님이 시키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요. 엄마가 시키니까 엄마가. 그러면 이제 그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에는 자기도 모르게 그런 감사한 마음이 올라옵니다. 즉 내가 마음을 먼저 내고 행동으로 옮길 수도 있지만 반대로 행동을 먼저 해버리면 그 마음이 따라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이럴 때는 그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하고 일단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 거예요. 이렇게 속으로 그 사람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러한 미움의 그러한 그 이미지,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올려도 내가 괴롭지가 않은 거예요. 예전에 빨간 볼펜으로 아무리 써봤자 그 형이 안 불행해지듯이 이제 내가 똑같이 그 사람이 행복해지길 바란다 했을 때 이것의 가장 큰 수혜자는 나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미워하는 감정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벗어나서 그 고통으로부터 편안해지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꼭 구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좋은 댓글 남겨주세요.